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자, 이 교정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언제가 치료의 최적기냐. 우리 아이 언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정 치료가요. 그죠? 이가 좀 삐뚤삐뚤해요. 혹은 뭐 이빨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입이 좀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보면 좀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예뻐지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얻을 수 있는 건 잘 씹혀요 라고 하는 기능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혹은 어디가 아픈 질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치료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는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그래도 요때 하면 제일 좋겠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문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삐뚤삐뚤해요? 그럼 누가 잘못했냐? 그럼 이거는 이들이 삐뚤삐뚤한 게 이가 잘못한 거다. 치아의 문제다. 요렇게 얘기가 되면 이건 언제나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연구치가 다 나왔는데 삐뚤삐뚤해요. 그럼 보통 얘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쯤 됐을 거예요. 덧니도 있고 막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는 게 좋으냐,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게 좋으냐, 혹은 대학교 가서 하는 게 좋으냐, 그 다음번에는 결혼한 다음에 하는 게 좋으냐. 치료의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그냥 삐뚤삐뚤한 건 치료의 적기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일찍 치료하면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면 몸에서 뭔가를 막 만들고 있는 시기에는 치아의 이동 속도가 좀 빠릅니다. 나이가 들면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조금 기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장단점이죠. 그 다음번에는 어린 나이인데 자기가 하기 싫다는 걸 억지로 끌어다가 엄마 아빠가 교정치료 해라 이 난리를 쳐가지고 장치를 붙여놓으면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치료하는 과정 중에는 이도 잘 닦아야 되고 뭐 고무줄 같은 걸 끼고 하는 숙제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잘 안 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치료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치료 협조도에 관련돼서 효과가 어느 게 더 좋으냐 그러면 정신 차렸을 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 적기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치아가 문제일 때. 그죠? 그런데 윗니도 가지런해요. 근데 아랫니도 가지런해요. 근데 둘이 씹어봐 그랬더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잘못한 거냐면 위하고 아래에 턱뼈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뼈가 문제가 있는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그래요. 제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주걱턱이죠. 위가 가지런하고 아래가 가지런해도 아래턱이 이만큼 나와 있어서 안 씹히겠죠.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보통 무턱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턱이 없진 않죠. 그러니까 소턱이죠. 예, 턱이 좀 작다. 그러면 아래턱이 큰 경우, 작은 경우, 혹은 또 반대로 위에 턱이 큰 경우, 작은 경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얼굴 모양과 부정교합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골격적인 문제는 치료하는 시기가 조금 더 일찍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걱턱인 경우는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보자마자 빨리 바로 씹히게 해주면 좋겠다. 애가 잘 자라게 하려면.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턱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그래도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는 한번 봐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게 있고요. 이게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오늘 영상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건 치아에만 문제가 있는 부정교합도 있고 턱뼈 자체의 크기가 안 맞는 부정교합도 있다.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다. 그럼 이거 누가 결정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요. 교정 전문의. 치과의사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치과의사가 결정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옆집 애가 중학교 지금 3학년인데 교정치료 받았대요. 그럼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 치료 우리 애 삐뚤삐뚤한데 일찍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마. 그 어렸을 때 하면 고생이고 애도 말도 안 듣고 나중에 다 큰 다음에 해. 그렇구나. 또 근처에 가까운 치과에 갔는데 그 치과의사 선생님이 교정치료를 안 하세요. 뭐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교정해요 그랬더니 연구치 다 난 다음에 봅시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당한 시기에 교정 전문의가 얘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언제 치료하는 게 적기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래쪽에 앞니가 나오는 시기, 요거 전니 빠지고 연구치 이렇게 싹 내밀 때쯤이면 보통 초등학교 입학할 때예요. 그래서 아래 앞니가 나올 때는
교정 전문의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라는 게 세계 표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갔는데 얘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삐뚤삐뚤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정기적으로 띄엄띄엄 보면서 이 나오는 것만 관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100점짜리죠. 얘는 삐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리미리 삐뚤어지지 않도록 무언가 좀 해봅시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옆집 애가 그랬다고 우리 집 애가 그렇게 잘할 리도 없고, 옆집 애가 말을 안 들었다고 우리 집 애가 말을 안 들을 리도 없잖아요. 옆집 애가 주걱턱이라고 우리 집 애가 주걱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치료의 적절한 시기는 애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찍 교정 전문의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언제요? 여기. 근데 이 전에도 주걱턱인 애들은 거꾸로 물린 애들이 있어요. 전인데도 거꾸로 물린 애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랑 데리고 가 보셔야 됩니다. 잘 안 씹혀요. 애도 불편하고요. 얼굴 모양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사회생활 하는데도 썩 좋진 않겠죠. 막 별명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버티지 마시고, 눈에 보일 때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빨리 데려가시고, 내가 눈에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앞니도 가지나고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반드시 교정 전문의의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는 게 빨리 이뻐지는 거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하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학교 가서 해야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또 군대 간대요. 그럼 군대 갔다 와서 할까?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번에는 취업해야 되니까 면접 봐야 된다고 장치를 못 붙인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회사 들어간 다음에 교정치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또 결혼식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밀려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회생활하는 시점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치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애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고등학생 때가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딴 문제가 없이 교정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쳐다보죠. 그죠? 그 다음번에는 처박혀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장치를 붙이고 있어도 뭐 그렇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어디든 놀러 가고 뭐 이러다 보면 장치가 있고 이러는 게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보기엔 또 이런 게 있죠. 한 달에 한 번 치과에 가더라도 왔다 갔다 시간 쓰죠. 또 치료받고 가면 그래도 이게 좀 하니까 좀 불편감이 있어요. 그럼 뭐 먹을 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 애 지금 잘 먹고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먹는 것도 좀 불편해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되게 불편해 보여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사실 적응돼서. 하지만 저거 불편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지장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때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꼭 지금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면 나중에 미뤘다 하면 좋겠다. 근데 애 입장에서는 대학교 때는 신나게 놀러 다니고 싶으니까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거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오시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얘 지금 오늘 치료 안 하면 안 되는 대단한 일은 아니다. 오늘 하나, 2년 후에 하나, 5년 후에 하나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할 것 같다. 그런데 네 입장에서는 지금 치료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처박혀 있을 때 좋잖아?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한 생각이 든단 말이다.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에 치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단 말이지. 집에 가서 가족회의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의 요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수용할 건지, 혹은 부모님의 불편한 마음을 애가 수용할 건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가 되면 지금 치료를 하던, 대학교 가서 치료를 하던 합의하에 치료기간을 결정하자고 그럽니다. 오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도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중언부언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정치료는 최적 시기라는 게 따로 정해진 건 없다. 하지만 골격성 부정교합이냐 아니면 치아에만 있는 부정교합이냐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적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꼭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고, 부모님이 보시기에, 보호자분이 보시기에 내가 봐도 이상하다 그러면 그 전이라도 교정 전문의한테 데리고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골격에 영향을 안 받는 부정교합이거나 이미 성장이 끝난 상태라면 언제 치료하든 치료는 다 가능하다. 요즘 이제 연령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교정치료 받으러 와야겠다라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것도 물어보시거든요. 내가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교정치료해도 되겠냐? 60대인데 교정이 될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흔히 말하는 약간 연령이 높은 중장년층 혹은 고령의 교정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